손흥민 가슴 아픈 고백, 슬프게도 32세. 매 경기 마지막인 것처럼 토트넘서 끝 다가오나. 매 경기 마지막인 것처럼 뛰고 있다. 손흥민이 19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 호스퍼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경기에서 4에서 1완승을 거둔 뒤 인터뷰에서 매 경기를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처럼 뛰고 있다고 고백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차전 당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3주간 결장한 뒤 이날 복귀전을 치렀다.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후반전에 나온 3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했다. 1에서 1로 팽팽하던 후반 7분, 손흥민의 전진 패스로 데스티니 우도기가 상대 골라인까지 전진에 성공했다. 우도기는 뒤로 컷백 패스를 내줬고 이브 비수마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 역전골을 터뜨렸다. 팀의 세 번째 골에는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후반 10분 대한 쿨루세브스키와 호흡을 맞추며 전진한 손흥민은 박스 안 오른쪽에 있던 쿨루세브스키 뒤로 돌아뛰었다. 쿨루세브스키가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은 곧바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홍스 아레올라 골키퍼가 이를 발로 쳐냈지만 같은 편 수비수 장클레어 토디보 맞고 다시 아레올라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자책골이 됐다. 손흥민은 기어이 자신의 득점을 터뜨렸다. 5분 뒤 파페 말랑사르가 수비 진영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한 뒤 왼쪽에 넓게 벌려있던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했다.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며 토디보와 1대1 상황을 맞았다. 손흥민은 헛다리 드리블 이후 왼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해 자신의 리그 3호 골이자 팀의 4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리그 기준으로는 지난 8월 25일 에버턴과의 2라운드 멀티골 이후 약 한 달 보름 만에 득점포 가동이다. 손흥민은 리그 기준으로는 지난 9월 21일 브렌트포드와 5라운드 출전 이후 2경기 연속 결장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총 123골을 기록. 현재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윙어 라힘 스털링. 199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트래블 주역인 트리니다드 도바고 축구 영웅 드와이트 요크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순위 공동 19위를 찍었다. 손흥민이 32년 역사가 있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최다 득점 20위 안에 진입한 것이다. 손흥민은 이제 2골을 더 넣으면 125골을 기록 중인 프랑스 레전드 공격수 니콜라 아넬카. 3골을 더 넣으면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 역사상 최고 공격수 중 하나로 추앙받는 로비 킨 127골 위 통산 득점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70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 84%, 31분에 26, 기회 창출 2회, 유효 슈팅 2회, 상대 박스 내 터치 10회, 드리블 성공 1회 등 공격 장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냈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4차례 슈팅을 했는데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 총합은 0.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를 한 골로 완성한 것이다. 지난 시즌부터 극찬받고 있는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손흥민은 풋몹에서 8.5점을 획득. 이날 동점포를 터뜨린 스웨덴 공격수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함께 경기 평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맹활약한 손흥민은 경기 후 중계방송사인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복귀전을 치른 것에 대해 경기장에 돌아와 기쁘다.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결과를 가져오면 더욱 그렇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득점 상황에 대해선 공을 가졌을 때 난 1대1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난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했고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상으로 오랜 시간 빠져 있었던 손흥민은 팬들의 응원이 놀랍다. 난 3주를 빠졌고 대표팀에도 가지 않았다. 이런 팬들 앞에서 뛰는 것이 큰 영광이고 팬들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 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때때로 부상으로 빠진 기간은 좋을 수 있다. 우리는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2에서 3주를 빠지는 건 스스로 재충전하기에 완벽했고 오늘 난 정말 좋았다 라고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손흥민은 난 슬프게도 32세다. 그래서 내게 매 경기 하나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 경기가 지나가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래서 매 경기에 나는 진지하게 임하고 커리어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임한다. 목요일 알크마르전은 내가 기대하는 또 다른 경기일 것이다. 난 우리가 즐거운 경기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고 토트넘에서 어쩌면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다. 2025년 여름까지 계약돼 있는 그는 아직 구단과 재계약 논의가 없다. 그의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이 역시 아직 발동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나이임을 감안하면 그가 재계약이나 연장 조항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다음 이적팀은 그리 높은 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르셀로나 등 여러 이적설이 난무한 가운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있다. 매 경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절실하게 뛰는 손흥민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2. 오피셜 세계 최고 구단서 가장 아름다운 기록 수립 리빙 레전드 모드리치 공식 경기 최고령 출전 선수 등급 리빙 레전드 루카 모드리치가 아름다운 기록을 수립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드리치는 레알 역사상 공식 경기에 출전한 최고령 선수가 됐다. 그는 39세 40일의 나이로 1966년부터 페렌츠 푸스카스가 보유하고 있던 기록을 경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드리치는 20일 스페인 비고의 발라이도스 스타디움에서 셀타 비고와 2024-25 시즌 스페인 라리가 10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여기서 모드리치는 후반 18분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았다. 단순히 출전 자체에 위위를 둔 것도 아니었다. 모드리치는 투입 이후 3분 만에 양팀이 1에서 1로 맞서는 상황서 팽팽한 균형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모드리치는 자신의 시그니처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찌르는 환상적인 패스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1대1 찬스를 제공했다. 비니시우스는 감각적인 터치와 침착한 마무리로 골문을 열었다. 레알은 후반 교체 투입 때 날카로운 한방을 해낸 모드리치의 만점 활약에 힘입어 셀타비고는 2에서 1로 제압했다. 모드리치 입장에선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을 의미 있는 게 보내게 됐다. 그는 이번 경기 출전으로 39세 41의 나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종전 푸스카스가 지닌 기록은 39세 36일이다. 아직 모드리치의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해당 기록은 앞으로는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레알은 구단 최고령 출전 선수가 된 모드리치를 향해 그는 레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수이기도 하다. 2012년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구단에 입단한 이후 챔피언스리그 6회, 클럽 월드컵 5회, 슈퍼컵 5회, 리그 4회, 코파 델레이 2회, 수페르코파 5회 우승 등을 차지했다. 모드리치는 547경기에서 27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며 레전드를 향한 예를 갖췄다. 한편 모드리치는 올 시즌 레알이 치른 리그 10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그는 5경기에선 선발로 나머지 5경기에선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3. 이건 거의 재앙이다. 3070억 투입했는데 부상과 부진에 한숨 창단 150주년 EPL 재패도 해야 되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19일 다시 재개됐다. 약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거친 프리미어 리그는 8라운드를 시작한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휴식기 동안 경질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살아 돌아왔다. 그래도 앞날이 아스팔트는 아니라고 한다. 특히 맨유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1억 7,200만 파운드, 약 3,07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 선수들을 보강했다. 하지만 성적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7경기에서 승점 8점만을 챙겼다. 여기에는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영입된 선수들이 부상과 부진한 폼으로 맨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1억 7천만 파운드를 투입하면서 점은 선수들을 영입한 것으로 보고는 맨유 팬들은 맨유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난 후 약 10년간 우승을 하지 못했던 맨유였다. 그래서 짐 래클리프 경이 맨유 구단주에 취임한 이후 맨유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구단 직원들을 정리했고 정말 낡아빠진 올드 트래프트를 새로 짓기로 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장기 계획의 일환은 사실 맨유가 클럽 창설 150주년인 2028년까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는 프로젝트 150이 한 부분이다. 그래서 1억 7천만 파운드를 투자해서 영입한 5명이었지만 마치 저주에 걸린 듯 이들은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맨유의 영입 인사 5명은 레니 요로, 조슈아 지르크지, 마티스 데 리흐트와 노사이르 마즈라위, 마뉴엘 우가르테이다. 구단은 이들 선수들을 핵심 포지션에 투입해 뎁스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프리시즌부터 재앙이 닥쳤다. 요로가 중족골 골절로 최소 3개월 동안 뛸 수 없게 됐다. 지크르지도 유로 2024를 마치고 팀에 합류했지만 즉시 훈련에 투입하지 못했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적한 데 리흐트와 마즈라위는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25세의 데 리흐트는 출발을 좋았지만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다만 마즈라위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보탬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갑자기 심장이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고 3주 동안 재활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입된 우가르테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이하의 출발을 보였다. 국가대표팀 경기 중 부상을 당하기 전이 일이었습니다. 우가르테는 프리미어리그에 3경기만 출전했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시즌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힘든 레이스를 펼쳤던 맨유이다. 그래서 리버풀과 토트넘에 패했다. 결국 맨유는 7경기 승점 8점이라는 역대 최악의 시즌 출발을 보였고 텐 하흐 감독의 경질성이 불거져 나왔었다. 한편 맨유는 8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서 2-1로 승리. 시즌 3승째를 챙겼다.